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소위 N번방 문제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방송인 손석희 씨가 난데없이 삼성 탓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런 사건에 하다하다가 삼성을 끌고 넘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삼성을 걸고 넘어진다는 게 말이나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손석희는 소위 N번방 사건의 주모자인 조주빈에게 돈을 뜯겼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무려 2천만 원 이상이래요.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상하냐? 아니, 손석희 같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 인간들한테 돈이나 뜯기고 앉아있냐? 바로 그겁니다. 손석희 정도면 우리 사회에서 압도적인 강자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기득권이잖아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언론사 사장이 그럼 기득권이지. 그러면 뭐 약자, 서민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좌파 정부 수립에 기여한 1등 공신에 대한민국의 기업들, 재벌 회장님들조차 꼬투리 잡힐까봐 저 양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좌파 언론사의 사장님이 한평생 대한민국의 등골을 뽑아먹는데 도가 트어있는 그런 양반이 도대체 무슨 결정적인 약점을 잡혀가지고 참교육을 해주기는커녕 저런 동네 양아치한테 설설 기면서 돈까지 송금해줬던 것일까 궁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손석희는 어이없게도 조주빈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망설였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논리는 그러니까 이런 소리죠.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표적인 유명한 대기업이니까 그런 거대한 조직이 조주빈이 배후에 있을까봐 내가 겁이 나가지고 어떤 협박에 응한 것이다. 제대로 판단하지를 못했다. 신고를 미뤘다. 지금 이런 개소리를 사람 소리라고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100번 양보해가지고 어디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사회 초년생 입에서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할지 몰라도 60살이 넘은 언론사 닳고 닳은 사장님이 해명이랍시고 내놓기에는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삼성 측에서도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조주빈이 같은 동네 양아치랑 엮여가지고 도대체 무슨 좋은 이득을 볼 게 있단 말입니까? 빌 게이츠, 애플이 배후에 있다고 했다가는 아주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어디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언론사 사장이 그 배후에 삼성이 있는 것 같다고 지 마음대로 짐작해가지고 쫄아가지고 돈까지 보낸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영화 시나리오도 이런 거 쓰면 빠꾸 먹습니다, 여러분들. 손석희 씨, 그러면 얼음사이다 채널 뒤에는 외계인이 있습니다. 외계 문명이 제 뒤에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돈을 보내줄 겁니까? 무슨 진상조사 전후 관계도 안 알아보고? 그러니까 지금 저걸 말이라고 하고 앉아있냐는 거죠. 동네 중고딩들도 이런 삼성 같은 시나리오를 썼다가는 삼규소설이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삼성 측에서는 최근 이와 같이 손석희가 난데없이 삼성을 걸고 넘어지자 이런 물타기를 시전하는 데 대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최근에 손석희는 지난 2018년 무렵 삼성 미래전략실이 자기가 미투 사건에 연루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삼성이 자기 뒷조사를 벌였다는 식의 음모론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달랐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은 이미 2017년에 해체가 됐던 조직으로 손석희의 음모론은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좌파들의 기적의 뇌구조는 하여간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이건 뭐 자나깨나 눈만 떴다 하면 기승전 삼성 탓을 해대고 있는데 지금 손석희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뭡니까? 그렇죠. 한국 사회에 있는 그 좀비들을 상대로 치트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음모론 소설 좀 써달라고 저짝 지지층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있는 그런 거대한 재벌들, 기득권들, 악마들로부터 자기가 핍박받고 있다. 빨리 판타지 소설 좀 써가지고 나를 보호해달라. 음모론 펼쳐가면서 네티즌들아 나를 좀 구해달라. 여론 물타기 좀 해달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래서 우리나라 좌파에 있는 굵직굵직한 간판급 인물들을 사람 취급, 정상적인 어른 취급을 안 하는 이유입니다. 저 인간들은 항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정상적인 어른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들 손아귀에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항상 지들은 약자라고 자기 세뇌를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하고 감투를 쓰고 거대 언론기관의 사장이 됐는데도 항상 지들은 약자라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정작 오늘날 우리 20대 30대 평범한 청년들은 저런 회사의 말단 사무직으로 취직하는 것만 해도 꿈같은 소리인데
지희들은 배돼지에 기름이 차가지고 항공모함만큼 부풀어 올라 있는데도 자기들은 끝까지 가난한 서민이고 약자고 외노자들과 임금 경쟁하고 있는 청년들 앞에 가가지고는 열정이니 희망이니 헝그리 정신이니 이런 소리를 말이랍시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산업화 세대 할아버지들은 후손들에게 산업화와 일자리를 물려줬지만 586 민주화 세대라는 인간들은 지들은 모든 대한민국의 특혜와 과일을 다 따먹으면서 후손들에게는 명분 좋은 쓰레기만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 인간들은 이 와중에도 지들 스스로 머릿속에서는 비련의 주인공인 겁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20대 시절의 뜨거운 청춘이라고 자기 세뇌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과거와 남탓 그리고 약자 콤플렉스로부터 깨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한평생 산업화 시대의 영웅들 선배 세대의 등골에만 빌붙어가지고 골수 빨아먹을 줄만 알던 인간들이다 보니까 지들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새파란 나이 때부터 이 못된 것들이 정치질이 몸에 배어있죠. 이 586 세대 정치꾼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지고 체제를 전복하고 지들이 국가사회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나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제는 남 탓할 대상이 없거든. 선배 탓 어른 탓을 하자니 지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은퇴하거나 죽어버렸고 이제는 지들이 어른이거든. 투쟁할 대상, 남 탓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양반들도 갈 때가 다 된 겁니다. 감이 떨어진 거죠. 궁지에 몰려가지고 다급해지니까 저딴 걸 말이랍시고 늘어놓으면서 자기 평소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재벌들 나쁘다, 기득권 나쁘다. 지가 뭔가 구린 짓을 했다가 동네 양아치한테 약점 잡힌 사건을 가지고 이거를 또 재벌 탓, 기득권 탓, 삼성 탓, 물타기 하면서 또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뒤에 재벌이 있을 줄 알았다라고 저거를 변명이랍시고 늘어놓고 있는 거야. 지가 뭔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으니까 동네 양아치가 CCTV 사진 조작해가지고 큰 소리 치는데도 거기에 뭔가 덜컥 겁을 집어먹고 찔려가지고 2천만 원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지가 재발저려 구린지대 갖고 재발저려 놓고 왜 끝까지 남 탓을 하냐고요. 손석희 나이가 무려 1956년생입니다. 만 나이로 계산해도 환갑을 진작에 넘었어요. 민주파리 하던 사람들 제발 이제는 좀 남탓, 여론 흐리기, 물타기 좀 그만하고 어른답게 굽시다. 본인들이 한 조직체에서 상급자, 연장자, 기득권이 됐으면 제발 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지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재벌 탓, 기득권 탓, 보수 탓, 남 탓만 하고 있을 겁니까? 나이 먹었으면 철 좀 듭시다. 운 좋게 줄 잘 서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자리를 거머쥐었으면 제발 좀 그 사회에 감사한 줄을 아세요. 언제까지 20대 화염병 던지던 시절 낭만 속에만 살 겁니까? 언제까지 남탓만 하고 살 거예요.